졸업생인 이번영 선생님이 홍성신문을 지역신문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89, 90년도에 전국에 들불처럼 이 풀뿌리 언론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온전하게 시작하는 95년도보다 훨씬 더 일찍 이게 풀뿌리 언론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옥천신문은 89년 9월 30일 날 222명의 군민주로 한겨레 신문을 모델로 해서 한겨레 신문 초대 발행인인 송건호 선생님이 옥천분입니다. 옥천 군복면 비아리 출생인데 그분이 옥천에 오셔서 강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의 영향도 받고 또 한겨레 신문 옥천지국을 하셨던 전 오한흥 대표님이 야 우리도 한겨레 신문처럼 지역 신문을 한번 만들어 보자. 35년 전이죠. 그때는 협동조합이 많이 있지 않아서 주식회사 국민주의 형태 한겨레처럼 5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신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5년 동안 겨루 없이 옥천신문을 쭉 발행을 해왔고요. 옥천신문은 정규 직원이 11명입니다. 취재기자가 7명입니다. 취재기자가 7명. 많을 때는 취재기자가 10명까지 있었는데 좀 줄었어요. 여러 가지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에 좀 줄어서 7명인데 옥천의 인구가 5만 명이 안 됩니다. 4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면적은 대전하고 똑같습니다. 대전은 150만 명이 살고 대전 옆에 바로 옥천이 붙어 있는데 옥천은 4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역의 공론장을 만든다는 거, 지역의 역사를 기록한다는 거, 이거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출한 거고, 지금 11명의 일자리를 주민들이 만들어 준 거죠. 지역 공론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정통 저널리즘으로 추구했고, 신문사에서 다른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구독과 광고로만 먹고 살았고, 신문사 재정의 50% 이상이 구독료로 충당이 되고 있고 지금 구독자 수가 3,000부 이쪽 저쪽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갈 때는 4,000부가 넘었는데 지금 자꾸 인구 감소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구독 해지 사유가 사망입니다. 사망. 죽을 때까지 신문을 보고 있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신문 배송일인데 금요일만 되면 신문 늦게 온다고 아파트에 꽂혀 있는 신문이 도난을 당합니다. 훔쳐갑니다. 신문을. 저희는 유가지 외에는 무가지를 전혀 뿌리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도 다 로그인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100% 유료입니다. 100% 유료고 그러니까 로그인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2000년도 홈페이지를 런칭할 때부터 지금까지 고수해온 전략입니다. 그때 맨 처음에 갑론을박 많아서 인터넷을 무료로 하면 누가 신문을 보겠냐. 이렇게 해서 저희만 유료로, 100% 유료했는데 그때 막 엄청 욕을 많이 먹었어요. 니네가 뭔데 한겨레 조선일보도 다 공짜로 하는데 니네가 무슨 시골 신문이 돈을 받느냐. 근데 그때 얘기한 것들이 저희가 땅을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자들도 열심히 일하는데 정론직필 하려면 기자들하고 차 한 잔, 밥 한 끼 먹는다는 생각으로 구독료를 내주십시오. 이게 건강한 풀뿌리 언론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다 누구 하나 그냥 아이디하고 비번 치고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콘텐츠를 봐요. 저희는 구글하고 네이버에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러 신청조차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글이나 네이버에 종속되는 순간 우리의 플랫폼은 깨질 것이고 우리의 플랫폼으로 승부를 건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옥천신문에 와서 사람들이 콘텐츠를 봅니다. 왜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네이버에 옥천이나 파주를 치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다 보도자료입니다. 100%까지는 아니지라도 똑같은 뉴스들이 10개, 20개 돼요. 공급자 중심의 뉴스, 군청에서 군정을 홍보하기 위한 이런 뉴스들이 계속 주민들이, 독자들이 필요치 않은 뉴스들이 계속 홍보성 기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앉아서 탁상에서 쓰는 그 기사들이
복사하고 붙이고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똑같은 뉴스들이 네이버나 구글이 계속 판을 칩니다. 우리는 그런 뉴스를 쓰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계속 5천 명인데 파주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곳이지만 기자들이 수시로 계속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돌아다니기 전에 민원과 제보가 7명의 기자들이 다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화하기 바쁘고 그걸 민원을 찾아다니면 잘 보세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지면에 보도자료를 싣는 신문이랑 주민들의 민원과 제보를 싣는 신문이랑 어느 걸 읽고 싶겠습니까?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면 다 나온 소식들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의 입에서 기자들의 발로 뛰어다니면서 쓰는 기사들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기 의원들 와 계시지만 저희는 의회 개수조정까지 들어갑니다. 의원 간담회까지 들어갑니다. 의회 옥천군 의회는 의원들이 8명 있지만 방청석에는 거의 아무도 없어요. 옥천신문 기자 외에는 없습니다. 옥천신문 기자가 의원들의 발언 한 토막 한 토막을 다 기록합니다. 속기사처럼 거의 다 기록해서 주민들이 읽기 쉽게 가공해서 신문으로 내보냅니다. 매주. 저희 의원 간담회에도 매주 참석합니다. 기자들이 있어요. 아예. 있어서 매주 참석하면서 의원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이것들을 샅샅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개수조정까지 들어가서 어떤 의원들이 어떤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는지에 대해서 기사를 씁니다.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이 민주주의라는 효능감이 언제 느껴집니까? 여러분, 보통 민주주의에 대한 효능감이 언제 느껴지냐고 물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투표할 때, 그리고 광장에서 촛불 한번 들 때. 이런 민주주의라면 환타지입니다. 환타지. 4년마다 5년마다 오는 투표가 민주주의라면 4년 동안은 내내 민주주의 효능감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광장에 촛불을 들고 있는데 안 잡혀가면 그게 민주주의. 그게 무슨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민주주의는, 뿔뿔이 민주주의는 숨쉬는 공기와 같아야 된다. 숨쉬지 못하면 죽잖아요. 그죠? 목마르면 마시는 물과 같아야 된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밥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와 물과 밥. 이거는 일상의 사람이 생존 조건, 생명의 생존 조건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공기처럼 민주주의를 느끼려면 내가 뽑아준 의원이, 이 대의제가 정말 실시간으로 나를 위해, 지역을 위해 돌아가고 있는가를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공유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뽑아놓고 방송에서도 나오지 않아. 보도하지 않아.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다 속기록이나 이런 게 올라가 있죠. 그걸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유튜브 어디 사이트 들어가면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누가 거기서 그걸 의원들이 하는 것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까? 옥천에서는 옥천신문 기자가 의회 열릴 때마다, 간담회 열릴 때마다 한 판 두 판씩 의원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중계하면서 내가 뽑아준 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구나, 옥천군에서 예산이 얼마인데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소상히 알고 있는 거죠. 그 주민들의 민원이 뭐가 있구나. 그래서 금요일날 저희 신문이 새벽에 나오는데 옥천군 의회와 옥천군에서는 신문 포장하기도 전에 새벽 5시 반에 공무원들 보내가지고 옥천신문을 가져갑니다. 한 10부씩 이렇게 가져가요. 돈 내고. 왜냐하면 자기네 의회 의정이 어떻게 평가되었을까봐. 그리고 옥천군의 군정이 어떻게 평가되었나 궁금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이 신문이 금요일 오전에 싹 뿌려지면 주민들이 신문을 보고 전화를 합니다. 야, 너 왜 이런 발언했어? 군주 왜 이렇게 해? 이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민의에 의해서 의회가 제어되는 순간입니다. 매주. 그렇기 때문에 옥천군수가 사고를 덜 치는 거예요. 그나마. 옥천군 공무원과 옥천군수는 옥천신문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 중에서 내부 제보자가 엄청 많습니다. 군수가 뻘짓거리 하려고 막 예산을 막 쓰려고 하는데 이거 말은 못하겠고 신문에서 얘기해주면 조금 덜 할까봐. 그래서 내부 고발자들이 아름아름 정신 똑바로 박혀있는 공무원들은 신문에 내부 고발을 합니다. 이러니까 이거 좀 제어 좀 해달라. 그렇게 신문에 제어를 하면 예산 낭비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 건강한 뿔뿔이 신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제가 여기 주간 영동신문을 가져왔는데 저희가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만든 신문사입니다. 옥천 옆에 영동에는 건강한 신문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자체에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풀뿌리 언론이 없는데, 건강한 풀뿌리 없는데 엄청 많습니다. 건강한 풀뿌리 언론이 없는 민주주의는 가짜입니다. 지방자치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견제와 비판과 견제와 감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지방자치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영동 주민들이 옥천에 제보를 엄청 많이 했어요. 여기 좀 와서 취재를 해달라. 영동군청의 주재기자실에 기자들이 한 10명 정도 있어요. 어장 관리하는 기자들이 대부분. 거의 간식이나 점심 때 막 다 데리고 다니면 점심 먹이면서 간식 꽉꽉 채워놓고 광고 좀씩 주면서 관리하는 기자. 그 기자들이 군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제대로 쓰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영동에서는 군청 앞에 삭발 시위를 해도 기사 한 줄이 안 나온다고. 있었던 사실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히죠. 영동 군수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못 붙인대요. 광고업자들이 안 해줘서. 내가 영동군에 받아먹는 게 더 많으니까 괜히 이거 만들어졌다가 욕먹을까봐. 돈 못 받을까봐. 사업 못 받을까봐. 이게 독재죠, 독재. 풀뿌리 독재.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갑자기 사람도 얼마 안 사는데 길이 나오고 막 군수 친인척이나 이런데 그런 거 비일비재하게 이게 꽉 쩔어 있으면요 이 문화가 됩니다. 문화가 되고 이 자기 검열이 되고 야 이렇게 하면 다치는구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옥천에서 영동으로 지금 만든 지 한 2년 좀 넘어 2년 가까이 되는데 옥천에 영동으로 가봤더니 공무원들 멘트 땄는데 저희는 실명으로 다 적거든요. 거의 팀장 이상 멘트를 받고 웬만하면 다 실명을 적는데 실명 적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무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고 굉장히 비협조적이에요. 옥천은 이미 35년 동안 계속 부대끼면서 정보공개 청구 없이 많은 자료들을 얻어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들이 문화가 됐는데 영도에 가니까 굉장히 불친절하고 자기 실명도 안 가르쳐주고 자료 얻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뭐 국민자문단 회의를 해서 사진까지 찍어놓고 명단 달라니까 명단을 주지 않아요. 공적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35년 동안 옥천과 영동은 정말 다른 길을 걸었구나. 민주주의 측면에서. 저희는 언론사의 문턱이 무지하게 낮습니다. 옥천역 바로 옆에, 옥천 시내버스 종점 바로 옆에 신문사가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옵니다. 뭐 신분증 받고 검사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잠깐 와서 쉬러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민원과 제보가 흘러나오고, 그런 것들을 사실 확인을 거쳐 검증을 하면서 기사를 쓰는 겁니다. 옥천신문에 들어온 제보 중에 한 번도 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관계 확인됩니다. 향수신문 이런 데가 생긴 지 한 5, 6년 됐는데 누구를 지지하는 것들이 막 드러나는 정파적인 더구나 사이비 신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죠. 대부분. 그런데도 그 신문 때문에 힘듭니다. 왜냐하면 신문이 하나가 있으면 광고도 나눠주거든요. 원래 옥천신문에 다 줬던 거를 60만 원 줘도 30만 원씩 나눠줘요, 똑같이. 그러니까 참 난감한 거죠. 거기 기자도 한두 명
거의 맨날 그만두고 또 바뀌고 맨날 그만두고 바뀌고 학생이 거의 2년 동안 할머니 빈 파지를 이렇게 주는 것들을 이렇게 밀어주고 땡겨주면서 했던 그 학생 선행을 일면에 이렇게 딱 사진으로 이렇게 넣었거든요. 2년 동안 할머니가 고맙다고 1,000원 준 거를 1,000원 받은 그걸 지갑 속에 항상 보관하면서 가장 무거운 돈이라고 학생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가치가 있고 무거운 돈이라고. 그런 학생의 이야기부터 이 커뮤니티 저널리즘이라고 보통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 언론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나옵니까? 힘 있고 돈 많고 유명하고 죄 지은 사람들. 보통 이 네 부류가 거의 신문에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오지 않아요. 거의 뭐 요즘에 틱톡이나 릴스나 쇼츠나 뭐 이런 것들 도파민에 절여가지고 연예인들 신변 잡기나 정치인들의 정쟁 가지고 막 거의 내 시간을 채우잖아요. 이거는 정말 무의미한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뉴스, 나에게 필요한 정보, 내가 지역에 살면서 정말 얻고 싶은 정보, 만나고 싶은 사람들,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저는 공론장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네 공론장은 5, 60대 남성 편향적으로 특정 계층에 몰려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자료가 나오니까 그 정보에 허우적허우적 되다가 내 시간을 낭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실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개가 새끼를 12마리 낳았다고 와서 제보하는 사람도 있고요. 고구마 이만한 거 깼다고 제보하는 사람도 있고. 해궁 우리 집 소가 쌍둥이 났다고. 그리고 황금 미꾸라지를 봤다고 제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화했을 때, 아이 그런 거 기사거리 안 됩니다. 딱 끊으면 그분들이 다시 전화할까요? 안 합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주민들이 전화하면 갑니다. 일단 가서 만납니다. 만나서 안 내면 방화목리에 있는 예관영 씨가 담배가게 들어갈 만한 호랑이 발자국을 발견했다더라. 그러면 한 주 동안 그 얘기 가지고 막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로 이야기하는 거랑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니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되게 소모적인 그런 정쟁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랑 아니면 또 얘기한 대로 연예인 누가 사귀었다 헤어졌다더라. 이런 것들 우리에게는 하등 도움도 안 되고 쓸모도 안 되는 그런 것들 가지고 이야기되는 거랑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공동체 이야기로 한 주가 시작되고 너 옥천신문 봤어? 야, 너 니네 마을 나왔다더라? 니네 할머니 나왔네? 우리 손주 상 받았네? 이런 것들 이야기 나오는 거랑 이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활성화에 어떤 게 더 기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학생회장 인터뷰도 다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장들, 새마을 지도자 바뀐 이장들 다 인터뷰합니다. 그리고 나 인터뷰 좀 해달라고 연락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서 합니다. 은빛자서전 65세 이상 노인들이면 다 합니다. 누구나 하고 싶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역에서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모두가 특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길에서 만난 사람도 합니다. 길 가다가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 파주에 사는, 옥천에 사는, 나 신문에 한번 나와본 사람이야. 그리고 다 누구나 시민이라면 지역에 할 얘기가 없겠습니까? 파주에 살면서 불편한 점, 힘든 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주민들로부터 이야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발견되는 민원과 이슈가 있고 그게 중요하다 싶으면 더 키워내고 이 지역 공동체의 지역의 역사를 기록한다는 생각으로 한 주 한 주 나아가는 겁니다. 이 언론을 보통 흔히 세상을 보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많이 하죠, 창. 근데 지역신문은 세상을 보는, 스스로를 보는 거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어떠한지 거울로 비춰서 보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한 달에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아봐야 뭐 2, 30명. 그리고 기본적으로 편한 사람만 만나게 돼 있어요, 되게. 만나기 좋은 사람만. 그게 여러분들의 정치입니다. 삶의 정치. 그런데 우리는 이 물과 기름처럼 그리고 유령처럼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역에 이름 없이 사는 사람들. 제가요, 옥천신문을 2002년도에 입사해서 2012년까지 편집국장까지 10년 동안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뭘 했냐면 로컬푸드 학교급식 배달을 했습니다. 트럭을 몰고 그리고 노인장애인 밑반찬 배달을 했어요. 그리고 영양플러스 임산부 그 꾸러미 배달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배운 게 뭐였냐면 저는 10년 동안 옥천에서 기자 생활을 했으니까 옥천에 대해서 알 만큼 웬만큼 다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노인장애인 밑반찬 배달하고 그 영양플러스 꾸러미 배달하니까 내가 안 가본 곳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못 만나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 옥천을 제대로 몰랐구나. 유령처럼 사는 사람들이 정말 곳곳에 산적해 있구나. 그래서 3년 동안 그걸 하면서 다시 신문사에 더 들어와서 열심히 더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과 기름처럼 떨어져 있는 공동체 그리고 유령처럼 숨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들어서 계속 다른 사람을 이 지역 공동체에 같이 사는 다른 사람들을 내가 못 만나본 사람들을 어떻게든 만나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공동체라는 거 결사체와 공동체를 헷갈려해요. 보통 사람들이. 우리 마음 받는 사람들끼리 어디 가서 이 공동체를 만들며 살자 이러는데 이건 결사체입니다. 공동체가 아니라. 뜻을 같이 한다는 건 결사체지 공동체는요. 각자의 다른 이유로 같은 시공간을 누리게 되는 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이 갈등을 하면서도 단단해지고 다져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만날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서 이게 이 명단도 안 알려주시고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계속 봉사하며 같이 살피면서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없을까 또 이 제도권의 정책 속에서 이런 사업 속에서 소외된 사람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항상 체질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동에 신문된 지 한 2년 됐는데 제보나 민원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동 주민들, 깨어있는 영동 주민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신문이 있어야 돼. 지금까지 너무 없었어. 사람들은 배우지 않고서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않고 감시받지 않은, 견제되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다고. 부패하고 부조리하게 되어 있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목격자의 역할을 하고, 누군가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누군가 그 힘을 견제한다면 그나마 더 망가지진 않을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옥천신문이 어떤 일을 했냐? 재임하던 군수를 감옥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군수가 가보니까 부군수 비서가 바뀌어 있어요. 공고도 내지 않아, 공무직인데, 공고도 내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채용이 됐을까를 파헤쳐 보니까 군수 선거운동원들을 자기 선거운동을 도왔던 공무원의 자녀를 거기 앉히고 청경들의 막 이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청경들을 자기 선거운동원을 다 꽂아놨더라고요. 그 기사가 난 이후에 군수가 재임 중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옥천에 있는 청소년들은 제보를 해요. 이제 나 택배하기 싫은데 자꾸 선배들이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야간 택배를 해야 된다. 그 취재를 하니까 고등학생들은 10시 이후에 야간 노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그거를 기사로 쓴 이후에 학교에서도 그렇고 택배가 없어졌어요. 야간 택배. 그래서 그 학생이 고맙다고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은 약간 애육원, 고아원 거기 사는 친구인데 자기는 교회 가기 싫은데 자꾸 원장이 교회 가라고 한다. 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라고 제보를 해서 그것도 취재했어요. 없어졌어요. 솔루션 저널리즘. 솔루션. 이 신문이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언론, 신문하고 우유는요, 가장 끊기가 쉽습니다. 신문 안 보잖아요? 계속 싸요. 그럼 바로 끊습니다. 우유 안 먹으면 상하잖아요, 이죠. 이게 구독 장벽은 굉장히 높지만은 해지 장벽은 굉장히 낮은 게 신문이에요. 바로 끊습니다. 신문 보내지 마세요 하고 막 바로 전화. 하지만 사람들이 월 10,000원이라는 돈을 내고 매주 옥천신문을 구독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민원이 나와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이 나와 있고 내 지역의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만 치면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기자가 직접 발로 뛰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쓰는 기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옥천, 보은, 영동에 연합뉴스 기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옥천에만 7명의 기자가 있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연합뉴스 기자도 옥천신문을 구독하면서 보고 기사를 씁니다. 한 사람이 세 지역을 대전에 한 3배 넘는 지역을 어떻게 커버한다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파주에서의 좀 더 많은 후원과 구독을 해서 기자가 취재 기자를 늘리는 게 상근직을 늘리는 게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48,000명의 7명이 커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주민자치회장, 이장협회장의 나쁜 짓 이런 것들도 다 제보가 들어옵니다. 네? 우리 청소년 주민자치회 가정폭력으로 구속되고 그리고 또 장애인 성추행으로 옥천신문이 최초 보도한 거예요. 그리고 한 이장이 구속되고 이런 것들. 이 시골이란 지역이란 로망은 없습니다.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지역은 아름답다. 리틀 포레스트 같은 이 귀촌하고 있지만 이끼 같은 마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귀촌했는데 이장 선거에 참여를 시켜주지 않아. 마을에 돈을 안 냈다는 이유로. 얼마 내야 되는데. 맞았는데. 그런 것들을 옥천신문이 다 보도합니다. 공동체만 있으면 굉장히 무서운 게 됩니다. 왜냐하면 친해지면 비판 못 하잖아요, 되게. 내 관계가 깨질까봐. 비판하지 못하잖아요, 친한 사람. 이게 바로 공동체의 약점입니다. 공동체는 동전의 양면에 공공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탑재가 돼야 됩니다. 공공성이 없는 공동체는 지옥과 같은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천신문이 바다의 소금처럼 정말 계속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겁니다. 저는 옥천 사람이 아닙니다. 대전이 고향인데 옥천에 왔다고 옥천에 지금 20년 가까이 돼 인연이 안 생기겠습니까? 친한 사람이 물론 생기겠죠. 제 경찰서 출입할 때 잘해주던 격리계장이 경찰 출입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막 경찰들이 정보도 안 해요. 근데 그 격리계장이 무지하게 잘해줬어요. 잘해줬는데 나중에 제보를 받았어. 근데 격리계장이 경찰서 담당 공사를 하는데 자기 친인척한테 수의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제보를 듣고 고민을 많이 했지만 썼습니다. 저는. 격리계장과의 저희 인연은 사적 인연이지만 공적인 문제였고 취재를 하기 시작할 때 격리계장이 막 찾아왔어요. 집까지 찾아오고 이걸 꼭 써야겠냐 이랬지만 썼습니다. 쓰고서 파면당했어요. 격리계장이. 그리고 또 그 전몰군경 그 유족회라고 있는데 유족회장님이 전몰군 유족회도 돈을 받거든요. 계속 군비를 받는데 10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거야. 이 회원들하고 회의도 안 하고 그냥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다 이런 제보를 막 그 할머니가 저 바로 밑에 층에 사는 분이셨어요. 기사를 쓰고 나서 이제 그분이
회장 사퇴를 했지만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것까지 이웃지간에 그런 것까지 써야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 애들 친구가 또 공무원 자녀들이 또 많습니다. 그럼 제가 기사를 쓰면서 그 아이들의 관계도 되게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 살면서 이게 투명한 유리상자에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되게 받습니다. 이게 불가금 불가원. 제가 안 다치기 위해서는 너무 친해지면 안 되겠다. 비판할 정도만 친해지자. 제가 그래서 거의 술 약속이 없었습니다. 친해지지 않고 정말 비판할 정도만 친해지게. 왜냐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군청에 들어가면 공무원들이 욕하는 소리가 엄청 들어. 스트레스를 받아. 그리고 막 내 뒤 나가면 내 뒤통수에 막 아우 저 새끼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막 들어가면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느 팀에 가느냐에 따라 기사가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제보나 민원이 엄청났기 때문에 주재 기자들이 술 먹으면서 막 여러 가지 정보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정보를 알고서도 못 써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광고를 하고 저는 주재 기자들이 건네주는 거예요. 제보나 정보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호박 넝쿨처럼 굴러 들어옵니다. 그냥. 우린 쓰니까. 우리 어떤 외압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농협조합장을 비판했다. 농협조합장이 조합원들이 이게 나눠주는 신문을 싹 끊었어요. 그럴 때 노동조합에서 다 복구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부당해고 당했을 때 1년 동안 군청 앞에서 투쟁했을 때 천막치고 그걸 보도하는 건 옥천신문밖에 없었습니다. 1년 후에 복직했습니다. 그 환경미화원들 옥천신문 무슨 일이 있으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열일 내고 도와줍니다. 방문보건 간호직들이 부당해고 당했을 때 5, 6개월 만에 다시 복직됐는데 옥천신문이 지속적으로